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7일 정오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서 언론에 간단한 메시지를 발표를 했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 최경훈 기자가 쓴 기사를 보니까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인터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18 정신은 힘을 가진 자가 권력을 남용하여 누구를 탄압할 때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끊임없이 거부하고 저항하라는 것이다. 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정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한의 인권 탄압과 최근의 미얀마 사태를 거론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가 보편적 인권 정신에 입각하여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에 이름을 빼서는 안 된다.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도 더 강력한 규탄을 해야 하지만 안 하고 있다라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정신을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지면 안 된다. 진영에 따라 편할 때 쓰고 불편하면 던지는 것이 5.18 정신이냐. 5.18을 과거로 가두지 말고 현재 미래의 정신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와 전체주의다. 그런데 현 정부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 하지 않았느냐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에서 5.18에 대한 과도한 보상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5.18 정신과 보상금이 과도하게 지급된 것을 섞으면 안 된다. 이 말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5.18 전체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서 일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다. 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말이 가슴에 확 닿습니다. 5.18이 지금 보면은 자칭 민주화 세력, 자칭 진보 세력, 그 안에는 종북 세력도 있고 친북 세력도 있는데, 그리고 호남, 이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러면서 너무 과도하게 5.18 하니까 다른 편에 있는 국민들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국민을 통합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 씨는 5.18 정신을, 또 그걸 국가기념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을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자기가 보편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메시지를 발표한 거죠.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이자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5.18은 어떤 형태의 독재와 전제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다. 여기서 어떤 형태의 독재와 전제, 요 아주 말을 조심해서 썼는데 정확하게 쓴 겁니다. 독재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을 말하는 것 같고, 전제는 김정은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뭐 독재적 수법을 쓴다 해가지고 전체주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독재와 전제라고 딱 이렇게 한 거는 북한 노동당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반대해야 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와 관련해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소극적인 데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아울러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도 너무나 한국 정부가 소극적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을 할 때 우리는 그 기한하는 나라, 최초에 그것을 발제하는 나라 명단에서 항상 요사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5.18 정신이라는 것을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5.18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은 결국은 광주, 호남 사람들에 대한 그것은 모독이 된다. 이런 아주 고차원적인
아주 대승적인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게 특징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아마 호남 사람들, 광주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어떤 지역에 가두지 말자고 그랬어요. 이것을 어떤 지역에 가두지 말고 과거에 가두지 말고 현재와 미래의 정신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할 때, 헌법 정신을 파괴하려고 할 때, 헌법 정신의 핵심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누구든 그 하는 방식이 군대를 동원한 것이든 선동을 동원한 것이든 어쨌든 어떤 형태이든 그것은 독재고 그것은 전제로 갈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5.18 정신이다. 저는 이 윤석열 씨의 이 이야기가 5.18 정신을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과거와 호남에 갇혀 있는 이 정신을 애국심과 연결시키고 또 자유민주라는 보편적 가치와 연결시키는 아주 고차원적인 재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이 아주 좀 수준 낮은 비판을 했는데 그건 뭐 무시하더라도 이 윤석열 씨의 이 충고는 어떤 무슨 계산을 떠나서 이것은 사실에 맞고 역사에 맞고 헌법에 맞는 상당히 당당한 이론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논리로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어떻게 교육을 하며 그러면 현재 과거의 그 사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역사의 교훈이라는 거죠. 역사는 결코 교과서가 아닙니다. 역사가 무슨 공식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이게 계급투쟁론자들이죠. 그러나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스피레이션을 줍니다. 어떤 상상력도 주고 용감하도록 할 수 있는 애국심의 근저를 이루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역사에는 많은 사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여다보면은 우리 과거의 선배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이런 시기에, 이런 비슷한 시기에 이런 고민을 했구나. 우리도 그것을 참고로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급투쟁론자들은 역사를 도구마로 만들고 우리 지난 70년의 대한민국 역사, 천국 다음에 한국을 만든 이 위대한 역사를 헬조선이라고 폄하하고 그 역사를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승만, 박정희를 지우고 그래야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뿌리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지고 이 국민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저수지인 정보의 저수지 그리고 상상력의 저수지인 우리의 현대사를 아주 메마르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덫에 걸린 게 이 5.18이죠. 그런데 윤석열 씨가 이 5.18을 과거와 광주에 가두지 말고 오늘의 정신으로 승화시키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윤석열 씨의 이 안목 그리고 메시지 전달력에 감탄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